네, 알쓸시잡의 사회자 김은교입니다. 지난 방송에는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6.1 지방선거에 대한 판세 분석에 대해서 이제 박동수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짧은 시간 아마 그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굉장한 네, 우리 국민들의 그 관심이 몰려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청와대 이전 문제인데요. 네네. 그것도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윤 당선자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쨌든 지극히 섬기는 정성으로 그다음에 열심히 독자분들의 눈과 귀가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어떠셨어요? 첫 방송하고 나서? 첫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버벅거리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자 하는 핀이 상당히 많이 흐려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던 것 같고, 하여튼 아쉬움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만은 뭐 첫 술밥에 배부른 건 없고요. 그다음에 시작은 미약 하나만 나중은 창달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바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의 그 언론으로 저희들이 갖다 달 수 있는 시사 토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전에서 150만의 인구를 가진 대전이 이제 대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는 시사 토론, 이 인터넷 방송이긴 하나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첫발 내딛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인터넷 시사 토론을 보면 좋아요, 구독 꼭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리질 못했어요. 네. 우리가 자양분이 되고 그리고 또 이걸 힘을 얻어가지고 더 나은 그런 방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주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청원이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본래 그 윤 당선자가 이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겠다라고 피력을 하지는 않았었죠. 근데 원래 브리프 히스토리를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씨 그 녹취 파일이 갖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얘기던 한 중에 건진도사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청와대가 터가 세니까 영빈관에 가면 안 된다 해서 영빈관 안 들어갈 거야 하고 나온 때가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 입성 거부의 첫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그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 전에 뭐 계속했어요. 김대중 씨도 그랬고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청와대로 옮긴다는 말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과 함께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상투적인 어떤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역시 광화문으로 갔다 시대를 열어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선 전략이 광화문 시대는 도무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용산의 국방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 윤 당선인의 처음부터 보관으로 숨겨져 있던 그런 내용이었는지 아니면은 그거 뭐 광화문 시대 안 되고 청와대는 가기 싫고 하기라 때 그거 우리 뭐 법사님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갈 데 어딨냐? 벙커 있고 폼 좀 나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용산 국방부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용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얘기들 중에서 이제 그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윤 당선인이 직접 밝혔죠. 496억만 들어가면 된다. 근데 또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500억이 넘으면은 예타를 받아야 돼요. 예산 타산서를 받아야 되니까 500억이 넘기지 않는 496억.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검사 스폰서 뭐 150만 원 이하는 갖다 그 김영란법이 안 되니까 구속을 못 시킨다. 라는 검사적 논리가 아니었나. 496억이 나오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뭐 기재부의 그 어떤 검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 속보가 떴는데 기재부에서는 그걸 발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기재부 어떤 나오라고 그래. 그거 아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맞아 죽을 놈이에요. 그다음에 496억이 떠나가지고 청와대 이전이 무슨 뭐 저기 가정집 포장이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청와대만 국방부로 옮기는 예산만 496억 해놓고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하는 얘기는 없고 합참은 다시 또 수방사 쪽으로 옮겨야 되고 수방사는 또 딴 데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1분 1초라도 그 어떤 그 방공망이 뚫리게 되면은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고 5월 9일 24시 전까지는 지금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전 계획상 보면은 국방부는 4월 10일 날까지 비우라고 그랬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용산인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카더라 통신 한 가지 말해서 천공스님 얘기가 나오죠. 그 이제 유승민하고 경선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공스님 만났습니까? 하니까 만났어요. 부인하고 같이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어요. 얘기를 하거든요. 천공스님께서 계시는 그 법인체가 바로 갔다 5분 거리라고 그래요. 국방부하고. 국방부하고 거리가? 예. 그러니까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용산 시대가 갑자기 이제 떠오르게 됐는데 그 또 브리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윤당선이 직접 갖다가 그 조감도 놓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게 조감도를 놓고 하게 되면은 실무자가 브리핑을 하고 Q&A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스크린업을 해야 되는데 윤당선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갖다 뭐 도면 갖다 놓고 아주 우왕좌왕하고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뷰부터 얘기하는 건축가는 사기꾼이다. 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4대강 할 때 자기가 직접 갖다 차트 들고 갖다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그렇게 하면서 뭐 국가기밀 누설 해서 벙커, 지하 벙커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근데 나는 우리나라의 별들이 전쟁이 뭐 거의 같은 수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가? 언론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 천공스님 얘기 나왔던 그 처음에 이슈화됐던 그 언론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점멸해가지고 삭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리겁니다. 이것은 아까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언론의 그 생태와 환경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습성화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그 따져야 될 브리프 히스토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 인수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서둘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윤 당선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건데 왜라는 그 퀘스천 마크가 자꾸 드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겁니다. 왜 굳이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처음에 이제 윤핵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하고도 부딪히고 누구하고도 부딪히고 해서 김종인하고 부딪혀가지고 결국 가서 윤핵관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보다 자리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할 것인가? 그렇죠. 했는데 안철수 밀사로 나갔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재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자마는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요. 지 아들이 뭐 하고 다니는가. 그 사람이 또 음주운전한 박범계나 이재명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공직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 왜 해요? 저는 장제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퀘스천 마크 있고 그 사람이 윤석열 당선자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정치 입문하게 된 어떤 스승적인 사람이 장제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평소에 지론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막 떠벌리고 저지르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어떤 그 아까 때 말씀드린 처음에 아니다 카더라 하는 통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 광화문 안 되면 용산 가면 되지 뭐 폼나잖아 이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저 사실 민주주의의 꽃은 이게 대화 타협입니다. 네. 당선인과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게 좀 살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도 사실 문제가 안 됐던 것 중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윤 당선인 측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점령군인 양, 그 다음에 정복자인 양 그렇게 처세를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라는 분이 한다는 말씀이 대통령 각하께서 지금 MB를 사면하지 않으면 당신 임기 후에 후회할 것이다? 이런 협박 공갈을 하고 있다? 굉장히 잘못되는 얘기죠. 성용격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용산 2주 11일 선거 불이익 같은 거 몽땅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격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경선 시비, 광역 시비를 붙어가지고 민심 위반돼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정권의 비협조한 니들이 잘못이다라고. 이러한 식으로 갖다가 이제 떠미는 건 저기가 돼버리는 것이 지금 현재인데 저는 이 일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와대 이전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 제 의견과 상당히 근접한 의견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터가 문제고 법사가 문제고 그 다음에 스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돈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왜 돈이 문제가 되냐면은 국방부나 합참이나 청와대나 모두 국가 1급 기밀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옮기거나 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전체는 돈하고 연관이 돼 있지만은 그것은 공개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수의 계약을 합니다. 평당 1,000만 원씩만 따져도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짭짤하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 어떤 사회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었으니까 거기에 공익적으로 보탬이 되는 일을 국가를 위해서 하고 싶다. 혹시 부동산 투기 아닐까요? 설마. 글쎄요, 이렇게 설마라는 말씀에 드렸고, 네. 근데 최 여사 장모님은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카더라 통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와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청소부까지 간첩이 많다.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다고 네? 지금 얘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직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보 자체가 제왕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하고 있지 않나요? 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모든 언론이 취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아니길 바랍니다. 뭐냐면은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일본식 내각 책임제로 가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든 야든 일부의 의원들이 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 사실은 그런 그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그런 낭설은 있어요. 아니요, 낭설이 아니고요. 바로 이 조감도를 들고 설명하던 브리핑하던 그 자리에서 네. 윤 당선자가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통령 중심 국가가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다가 말을 좀 흐렸어요. 또 나중에 뭐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뭐 하더니 잠시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더니 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결국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윤 당선자가 얘기를 한 거고 다시 돌려받아 나옵니다. 네네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차기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일본식 의회주의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쓸데없는 고민을 해요. 그 뭐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참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끼리 정치를 하겠다. 윤 당선인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보를 보면은 첫 번째 자영업자들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얘기, 뭐 저기 그냥 무상으로 갖다 지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대출하겠다라고 돌아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용산 집무실을 고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화문 시대가 아니니까 하겠다 하는 거였었고, 세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을 DSR 40% 그냥 고수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 대통합 하겠다고 공언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인수위원회 꾸며져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뭐 아시잖아요. 서울대 출신 50대 남자들. 그리고 주식 양도세 폐지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제고하고 있고, 검찰총장 임기보장 하겠다 해놓고 나서 김호수한테는 나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 정부한테 관공서 그 장들 임명하지 말라. 네네.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항상 반론했던 것이 뭐냐면은 국민의힘 시절에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압력을 넣어가지고 정권 바뀌니까 저기 단체장 들어갔다가 갈아치운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실제적으로 환경부 장관은 시형을 선고도 받았어요. 그럼 그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뭐 60대짜리 일자리를 갖다 창출하겠다. 예산 없어서 못한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성민격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심 반영스러운 거는 절대로 수용 못한다.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윤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자꾸 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함몰되고 있는 것이 대장동 사건 없어졌죠. 그다음에 친척이 비리 다 없어졌죠. 김건희 씨 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국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학력 위조했다는 하나만으로 4년형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양반을 갖다 자기 이력에 몽땅 다 허위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지금 뭐 그 도이치 모터스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김재원 씨라는 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영부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소추했으면 좋겠다. 그 양반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 이상하게 자꾸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말하면 항상 바뀌시는 분이니까요. 아니, 그 양반이, 난 이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 김무성 씨가 옛날에 새누리당의 당대표였을 때. 네.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문자 보내던 게 나왔잖아요. 형님, 저는 형님에게 딸랑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요즘 와서 대한민국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지금 현재 바뀐 윤 정부의 어떤 대변인인 양 떠들고 다니는데, 이 대변인 얘기하니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옛날에 뭐 전광훈 씨 대변인이랑 고민정에 누군가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주 법조인이고 참 이쁘고 잘생긴 분이었는데, 그 양반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 변해가는 얼굴 모습이 보입니다. 좀 왜 저렇게 변할까? 김은혜,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앵커였지 않습니까? 사생활이 어찌됐든. 근데 이 사람이 그 똑똑하고 잘난 그 앵커맨이 요즘 그 윤 당선인의 대변인으로서 뭐든 발표할 때마다 왜 눈빛이 자꾸 이상해지죠? 제가 보기에는 자꾸 변질돼 가는 모습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윤 당선자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할 때 부분은 뭐냐면, 이게 민심이 위반되면은 사실은 그 결과가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제명에 사시지를 못한 또 우리 그 대통령도 있었었고, 국가에 얼마나 이 치명적인 소모전입니까? 이런 거는 빨리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며칠 전에 지금 어젠가요? 어쨌든 보니까 이미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네. 용산으로 지금 옮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네임덕이 말이죠. 나는 그 대통령이 원래 시작 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 문 대통령하고 지금 윤 당선자하고 거의 비슷한 지지율이고. 저는 좀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것 자체를 그냥 이거는 한때 그냥 잠시에 지나가는 그냥 흐름이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폭발 직전이다. 저는 이거 위험하다고 봐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되면 보나마나 우리들에게 돌팔매하면서 저놈들 좌빨이다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 맞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가시적으로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거짓말 정부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은
제왕적 이미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어떤 제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여태까지 하면서 느낀 그런 어떤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느낀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과연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느냐? 그 좀 본 사람 좀 찾고 싶습니다. 이거 참, 그 공정과 상식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나는 뭐가 공정이고 뭐가 상식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네,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서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지금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173석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부를 견제하기에 충분한 힘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데모크라시는 3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행정, 사법. 근데 사법은 지금 완전히 검찰한테 나는 이제 몰입돼 있고 함몰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입법부가 행정을 제대로 견제를 해서 대통령제를 갖다 권한을 갖다 축소시키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이해타산적이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감시 철저히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현재까지 대선 기간 동안에 제기됐던 재반 의혹들, 이거를 털고 나가지 않으면은, 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국민 의혹 해소가 안 되면은 결국 차기 정치의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까지 극렬히 양분되어 있던 이런 국민의 대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정치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협치의 시대를 개mar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자기들이 살 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옳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건 뭐 여야가 서로 이견 없는 것 같은데, 그 임기 전에 대장동 그것도 특검 해야 된다는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털고 가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거 뭐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끌고 가면은 대통령 그 임기가 들어가서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타격언이죠. 뭐 다른 사건들 꺼내가지고 자기 자신을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창순 씨라는 분이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는 시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은 아직 반도 못한 느낌인데 시간은 저 혼자 이미 반환점을 훨씬 넘었다고 통고하고 있으니 어찌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괴테도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른다. 욕망을 버리기엔 너무 젊고 놀기엔 너무 늙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자, 평론가님,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여야를 떠나서 서로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전국의 안정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도대체 여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화두로 꺼냈으니만큼 그걸 갖다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도 김호수 나가라, 뭐 누구 나가라,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수처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여가부를 없애버리겠다, 이러한 차원이 아닌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 행정부 같은 경우는 서로 균일로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채용을 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 통해서 국정을 갖다 상당 의논하고 나가면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때 말씀드린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그다음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이런 걸 시행을 하면서 국민 대통합 차원을 갖다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상당히 독선적이고 그다음에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을 갖다 야기시켰고 지금 소통 불가로 갖다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전국에서 이 정도로 갖다 선방을 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나는 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세계 1위 갖다 사망국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늦게 와서 그만 K방역이 잘 돼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장점으로 쓸려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로만이 아닌 행동 실천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까? 하셨잖아요. 그런처럼 이렇게 따봤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박정수 평론가님하고 용산 문제, 청와대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들었고, 이 전국에서 여야가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 잠깐 나눠봤는데, 저는 이번 시간이 키워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좀
털고 가라. 네. 네,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다시 뵙는 날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